코로나로 인해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 대구음악제 오늘 일정부터 전 일정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구음악제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인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선배 예술가들의 지역을 이끌어 오신 시간의 힘이며 공간을 만들어 오신 예술의 힘임을 알기에 지역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됨을 새삼 깨닫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해에 제39회 대구음악제 세상의 모든 음악 프롤로그 행사에 원로 음악가를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을 할 김문숙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엔니오 모니코네와 그의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의 멘토가 되었던 알프레도처럼 살아오신 그 길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그 길 자체가 음악도들에게 멘토가 되실 원로 음악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대를 이어 음악을 해오신 음악계의 명문가, 대를 이어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므로 새 역사를 쓰고 계신 윤진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실 텐데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됐어요? 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대구음악협회 이치우 회장님, 또 최영애 이사님, 또한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신 공간울림의 이성경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멀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경희 선생님이 어머니신데 인터뷰가 여러 군데 남아있더라고요. 2012년 음악 춘추 7월호에 대담 내용이 실려 있던데요. 객석 음악 저널 2012년 11월에 음악 명가라는 기사로 3대에 걸친 음악 가족에 대한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1916년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무척 엄격한 유교 학자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딸들에게도 그 신교육을 받게 하셨다고 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교회에도 다녔는데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올겐을 이제 배워서 치는 거를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 선교사분이 보시고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당시 이화 여전에 교수로 와 있던 그 미국인 교수님께 소개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쭉 그 우드 교수님께 사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그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대 영문과의 교수로 계셨는데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이제 이화여전과 그다음에 해방 후에 이화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시고 또 서울의 유명 연주가들 반주를 많이 하셨는데 6.25 전쟁을 겪어서 대구로 피난을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계기로 대구에 오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는 이제 그때는 뭐 1, 2년 만에 이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여기 효성여대에 또 이제 자리를 잡으시게 돼서 1회 졸업생부터 정년퇴직까지 26년간을 봉직하시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서 음악 수준을 대구 음악 수준을 많이 향상시키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효성여대 재직할 동안도 또 부산의 대학에서도 초청이 와서 초빙 교수로 단연간 대구 부산을 오가시면서 많은 피아니스트를 배출하였고 또 그 당시 대구 영남 지역의 피아노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0세부터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레슨을 받았던 그 미국인 교수님은 레슨 때 꼭 외워서 쳐야 네. 치게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숙제를 다 해가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서 그때 그 익힌 그 부지런히 연습하는 습관이 평생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습관처럼 굳으셨는가 봐요. 네. 습관처럼. 네. 그래서는 이제 평소에도 새벽에 같이 일찍 네. 일어나셔서 요가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미사를 다녀오셔서는 꼭 한두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피아노를 치시고 또 그 외워서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한 뭐 2시간 이렇게는 레퍼토리가 얼마든지 외워서 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60세 회갑이나 또 65세 퇴직 때 네. 또 88순 독주에도 하시고 80대까지. 네. 예. 또 85세에도 또 서울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초청 연주회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 연주가 되신 것 85세 같습니다. 때 연주. 네. 그래서 예, 대단하신 정말 것 우리나라에는 같습니다. 드문 일이라고 할 수 네네네, 있겠어요. 너무나 드문 일 같고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시향과 협연을 하셨던 기록이 있으시던데요. 그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대구 시향에서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 그 제일 제일 초대 그 네네. 1회 연주회 때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연주하기로 됐는데 아마 협연자로 어머니께 이제 그러니까 초청을 와서 초대했는 그 음악회를 다시 한번 초대를 네, 하는데 그대로 하는 예, 거에 예.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때가 79세신데도 79세. 네. 예. 그 리스트의 헝가리안 판타지를 외워서 다 연주를 하셔서 모든 사람이 참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얘기를 재밌게 잘 해주시는데요.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소정 바이올리니스트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들려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연주자가 나올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니가 한 사람 있는데 저와 언니는 어릴 적부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어릴 때 그 작은 사이즈 바이올린을 그때 구하기도 어려운데 네. 이제 부탁을 해서 사놓으셨는데 그 당시 바이올린 선생님도 많지 않거니와 그때는 전화도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전화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고 하니까 시작을 못하고 레슨도 못 가고 있었는데 좀 어느 계기가 돼서 그 당시 이기용 선생님께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언니도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나요?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둘이 같이 피아노를 치다가 언니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이제 저는 바이올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고등학교는 경북여고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이올린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연주할 기회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이제 언니는 음악을 하니까 저는 뭐 의과대학을 갈까 아니면 바이올린을 할까 이제 내내 고민을 하다가 점점 음악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돼서 그럼 전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 예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게 집안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언니가 먼저 서울 예고로 가서 다니니까 부럽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따라간 거죠. 아우 너무 그러니까 기록에 보니까 서울 바로크 합주단과 국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죄송합니다. 바로크 합주단은 제가 그 서울음대 3학년일 때 합주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하시던 그 전봉초 첼로 교수님이 지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주선을 해서 대구 KG홀에 순회 연주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바로크 합주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여기 방송 개국 몇 주년 그런 연주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 바로크 합주단이 대구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곳이네요. 그 많은 것보다 처음에 창단하는 동기가 됐죠. 여기 옴으로써. 그래 서울에 갔는데 그때 그 졸업생인 김빈 선생님하고 몇 분하고 저희 그 학생들하고 이제 합쳐서 그 해에 제 생각에 1966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서울에서 창단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김민 교수님은 아직도 5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바로크 합주단을 이끌고 계시고 지금은 아주 한국 굴지에 대표하는 합주단이 돼서 저도 창단 멤버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요. 기쁘시겠어요. 국립교향악단 단원 시절 얘기도 조금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대학교 4학년 때 저희가 KBS 교향악단에 이제 정기 연주 이럴 때는 좀 학생들 엑스트라로 몇 번 나가고 그랬는데 졸업과 동시에 오디션이 있어서 이제 정신으로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소속이 국립교향악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립교향악단으로 이제 그러다가 요즘 다시 KBS 교향악단으로 다시 그러면 돌아오게 지금의 됐죠. KBS 교향악단인 건가요? 네, 그때도 KBS였어요. 대구에는 음악의 역사를 지닌 공간이 많은데요. 녹향, 하이마트, 백조다방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주로 어떤 공간이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나중에는 서울로 갔고 또 그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 녹향이나 뭐 백조다방 네, 이런 데는 백조다방. 이제 예. 어머니를 네네. 이제 뭐 따라서 이거 어머니가 누구 만나러 갈 때 이제 간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는 뭐 LP 그런 것도 흔하지 네, 않고 이런 LP 판. 시절이어서 음악 애호가들이 거기 모여서 뭐 감상을 하고 참 열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6.25 후에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처음 독주회를 했는데 그 문화장이라는 문화장이라고 예, 예식장에서 주로 음악회를 했어요. 거기가 예식장인가요? 예식장인데 네네. 이제 음악 홀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네. 한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국립극장이라고 그래서 한일극장 국립극장, 한일극장 네, 자리요 지금은 또 뭐 무슨 시집인가 영화 예, 그런 걸로 예. 바뀌고 뭐 있는데 그 자리에 국립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뭐 유명한 연주가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또 KG홀 지금 콘서트 하우스 자리에 네. 그 KG홀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후에는 그 저 효성여대 강당이 참 유명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1,000명이 넘는 객석하고 또 음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외국에서 오는 연주자들이나 뭐 대구를 대표하는 큰 연주들은 거기서 많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구에 정말 훌륭한 연주홀이 뭐 1,000명 넘는 연주홀도 너덟 개나 되고 네네. 특히 그 콘서트 대구 콘서트 하우스는 뭐 시설이나 음향 면에서 너무나 좋아서 참 대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저기 기억에 특별히 남는 예술가가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반주를 많이 하셔서 네. 저희 집에 요즘은 뭐 이런 연습실도 많이 네네네. 없고 하니까 항상 집으로 많은 음악이 그 반주를 맞추러 내려오셔서 네. 그냥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그 이기용 선생님 네. 그 저 바이올린 선생님하고 또 테너 그 이점희 선생님하고 또 피아노 저희 어머니가 합동 그 뭐 제자 발표회를 했는데 그 요즘은 굉장히 드문 일 아닐까요? 네, 그때는? 흔한 일이지만 예, 예. 그때는 참 드문 일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기용 선생님은 저희 첫 바이올린 선생님이신데 일찍부터 오케스트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규모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연주도 하시고 또 그 뭐 운영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구에 있는 음악 그 관현악 뭐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이거를 모태로 이제 대구 관현악 네네. 저 방송 관현악단이 또 생기고 방송 네, 관현악단. 이제 거기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모태로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대구 이제 그러면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모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선구자들 분이 없으셨으면 네. 그런 걸 못했죠. 그랬는데 예. 이제 초대 지휘자로 하시고 정말 대구 오케스트라계에서는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구 코러스 합창단도 대구 코러스 합창단. 네, 임성길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그분이 이제 하셨고 또 전희봉 선생님 이제 대구 시향 저 악장으로도 계셨는데 그 저희 어머니하고 서울, 대구, 부산에서 그 바이올린, 피아노 이중주 뭐 베토벤 소나타라든지 그런 연주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점희 선생님은 대구 오페라단을 네. 창단하셨잖아요. 창단을 이점희 선생님이 하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런 옛 선배 음악인들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우리 대구 음악계가 있었겠는가 예, 생각하니 맞습니다. 그러신 것 정말 같습니다. 감사한 예.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녹향에 근래에 가장 많이 신청이 되는 가곡을 문의를 드렸더니 바이곡의 내 마음 망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억을 조금 소환해 드리고자 그 시절을 추억하며 내 마음을 소프라노 정소미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보고자 하는데요. 연주자가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한번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코 합주단과 국립교향악단 2년 후에 독일 유학을 가신 건가요? 교수님의 독일 유학 시절 모습이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는 1970년에서 74년까지 그 독일 유학 시절에 제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독일 가기 전에는 막 서울에서 그 오케스트라 생활하고 또 학생들 레슨도 하고 또 마지막 대학원 졸업 독주회도 해야 되니까 너무 생활이 바쁘고 막 몸도 빼짝 말랐는데 굉장히 분주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 가서는 처음 3달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 독일어만 공부하는 어학학교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학학교는 저쪽 남부 독일 그 바이에른 지방 알프스의 아주 아름다운 호숫가에 있는 그 어학원인데 거기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이제 독일어를 배우고 또 저녁에는 바이올린 연습도 할 수 있어서 너무 뭐 휴양지에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다음 독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요. 네, 정말 저는 처음에는 독일은 다 그런 아름다운 것인가 했는데 거기서 독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때는 가셔서 많이 쉬셨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하여튼 그래서 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레슨을 좀 받으러 다니고 그러다 이제 시험을 쳐서 바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요즘만 해도 한국 유학생이 너무 많이 넘치는데 그때는 그 뮌헨 음악대학의 한국 학생이 한 5명 정도밖에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학생이. 네, 그리고 이제 사는 곳도 거기 요하네스 콜렉이라고 가톨릭에서 운동하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저희 언니가 먼저 거기 가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기숙사에 살게 됐는데 거기 사감으로 계신 그 게할드 신부님이 이거는 음악하고 관계가 없지만 너무 감사해서 하여튼 그 외국 학생을 위해서
참 배려를 많이 하시고 뭐 우리가 냄새나는 음식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지하 그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연습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외국 학생이지만은 막 귀를 피고 독일에서 네.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버지이자 뭐 대부님이고 또 참 은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외롭지도 않으셨고 네. 거기 외국 그 기숙사에 계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고향의 향수병을 많이 잊으셨을 정도로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재미있는 거는 언니하고 저도 다 이 기숙사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행운입니다. 예예. 네. 그래서 혹시 더 좋게 기억이 되시는 건 아닌가요? 네, 물론 뭐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네, 그랬지만은 그렇게 뭐 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그때 간호원들도 그 거기- 결혼을 못한 사람은 그 독일로 유학을 가면은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다- 된 거지 진짜 그거. 우리가 다 보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어쩌다 또 그렇게 된 거고. 그래 독일에서 돌아온 후에는 바로 대구 가톨릭 대학에 오게 됐는데 정말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 36년간이나 네. 퇴직 때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여자대학교에서 36년간 재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저희 제자들하고 제가 9살,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그때 정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만나면 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저로서는 참 평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지내게 돼서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를 그 효성여대에 그 초청해 주신 고 전석재 총장님께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귀국 독주회를 어머니가 반주를 해주셨어요. 많은 연주회가 있을 텐데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1974년 2학기 때 처음 효성여대 와서 75년에 귀국 독주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반주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연주도 같이 많이 했지만은 제일 기억에 남는 연주는 그 어머니가 77세였어요. 77세. 네. 네네. 그 1992년에 같이 또 독주회를 하게 돼서 어머니와 같이 한 독주회가 네. 그때 마지막이라서 참 그 기억에 연주회가 남고. 마지막이셨는데 네, 77세. 같이 독주했고 그 후에는 또 언니하고도 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도 했는데 또 1999년에는 또 이제 저희 언니가 피아니스트로 독일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제 초청 독주회를 하는데 같이 연주한 것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가 반주를 하시고 네, 또 네. 어머니가 반주를 해주시고 예예.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대구시향하고 협연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 대학원 대학원 때. 네. 네네. 그런데 그때는 참 열악하고 그 케이지 홀이 그 역 근처에 있어서 네네. 기차가 나면 또 기차 기적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사막장을 하고 있을 때 정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다 외워서 하지만은 오케스트라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막 끊기게 돼서 네. 이제 할 수 없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불이 왔는데 얼마나 그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는지 막 힘을 얻어서 그 사막장을 잘 끝내게 됐습니다. 네. 진짜 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외국에 제가 그 사진을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바이올린 심사 가셨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1995년하고 또 96년에 그 폴란드 바르샤와에서 그 독주회를 하고 또 협연은 또 다른 지방에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2000년에 그 폴란드 바르샤와에서 열리는 브로인스키 국제 그러니까 바이올린 2000년도 폴란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르샤와에서 열리는 브로인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이제 심사로 초청을 받게 됐는데 그 콩쿠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반주곡으로만 네.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반주가 없이 하는 건 참 무반주. 힘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또 수준도 높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소련 학생, 러시아 학생들이 대세고 또 1등도 러시아 학생들이. 네, 네, 그리고 네. 우승한 그 바에바레는 러시아 학생은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가 돼서 작년에는 그 롯데 콘서트홀에 와서 독주하는데도 보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 와서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입상이 되니까 정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드님하고 따님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저는 그 3남매를 두었는데 다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타악기를 전공을 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직업은 다른 거를 네, 갖고 네. 있지만 동생들 연주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둥이 남매가 4돌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바이올린을 선물로 해줬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뭐 꼭 전공을 할 거는 생각 못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한 명쯤은 첼로를 하면 뭐 앙상블도 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늘 한 선생님이 와서 배우다 보니까 그냥 계속 바이올린을 하게 되고 또 전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할머니가 퇴직하신 후에서 저 공부할 때마다 이제 반주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집에서 이렇게 하우스 콘서트도 자주 해서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가정 분위기 자체가 네, 그냥 뭐 예, 집에서 이렇게 네. 뭐 몇 명 모여서 그렇지만 이제 연주 그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주하고 했어요. 그래도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는 더군다나 일반 학교를 다니니까 굉장히 연습하기 힘들어하고 뭐 네.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싶고 뭐 놀고 어울려 놀고도 싶고 뭐 참 힘들어했어요. 또 대구에 예술중학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 않고 요즘은 그래도 영재원도 생기고 해서 그죠 좀 낫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악 활동을 할 때는 그 가족의 배려가 많이 필요하고 네. 저희 경우도 이제 남편이 저희 음악 활동을 많이 이해해주고 또 자녀들이 음악 활동에 한 생활의 전폭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히 생각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집에 가서 할게요. 아, 집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로서는 이제 퇴직을 해도 자녀들이 음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음악회도 많이 가고 또 음악과 가깝게 지내게 되는 점은 좋고 또 어릴 때는 뭐 한번 어디 연주하기 전에 한번 해보라 그래도 뭐 말 안 듣고 뭐 안 해보고 뭐 이러더니 요즘은 연주하기 전에는 좀 들어달라고도 하고 예. 뭐 서로 통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녀들하고 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것 예.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는 참 그 너무나 우리나라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고 또 경쟁이 너무 세고 또 직업의 기회는 많지 않아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 젊은 음악인들을 위해서 예. 안타깝게 생각. 음악 선배로서 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 정말 다 교수로서 네. 자질이 풍부한데 예.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들도 딸도 너무나 훌륭한 음악가로 가르치셨어요. 이 시대의 음악가로 키우고 싶은 이 시대의 엄마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악기를 전공하려면 확실히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애들마다 다 조건이 다르고 특히 어릴 때 악기 연습은 정말 어머니의 노고가 크다고 네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좋은 음악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말씨를 보더라도 벌써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지방에서 왔다는 네네네. 그 억양이 딱 표가 나듯이 어릴 때부터 좋은 음악을 접함으로써 은연중에 그 감성이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콩쿠르를 통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지만 또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막 남과 비교하고 사실 뭐 얼마 차이 아니고 네네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꾸준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또 어느 순간에 네.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참 악기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것이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제 생각에는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예. 어릴 적 악기를 하면서 인내심과 또 끈기 또 집중력도 꼭 있어야 네네. 되거든요. 그다음 창의력도 기르고 이러면 후에 일반 공부를 할 때나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좋은 씨앗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음악인이기 전에 한 인격체로서 좋은 인성을 가진 것이 참 인성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대구음악제의 미래에 대한 덕담 또는 기대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예전에 피아노 트리오로 그 대구음악제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치우 회장님 취임일에 오늘과 같은 이런 전야제로 원로 음악과 하는 이런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또 전문 음악인 연주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다양성을 고루 갖춘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여러 유명한 축제도 많고 여러 축제가 많지만은 우리 음악도시 대구에 걸맞는 다른 음악 축제와는 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축제로서 연주 수준도 많이 높여야 되겠고 또 전문 음악가나 또 음악 애호가나 또 일반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오늘 이 시간이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음악의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교수님과 윤진영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연주하셨던 피아노 독주회의 곡을 오늘은 김소정, 최혜리 연주자의 음악으로 들어보며 추억을 소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진 것을 합하고 골진 곳을 메우고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주는 내재된 힘이 예술과 음악의 힘임을 알기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치우 회장님이야 회장단, 자문위원, 이사님들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서 그 명성과 권위에 걸맞는 음악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행하신 대구의 선배, 원로 음악가들의 열정을 따라가면 그 길이 어렵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선배님, 선생님들이 애써오신 대구음악협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 제39회 대구음악제 세상의 모든 음악의 프롤로그이자 전야제인 원로 음악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두 연주자의 연주를 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찌고이네르 바이젠을 연주할 두 연주자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